안녕하십니까. 적슈박사 닥터왕입니다. 단골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 기점으로 이제 안 춥다고 하니까 저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뼈골이 쑤시는데 조금 살만한 계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 중증 외상센터, 오늘이 아마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내 의료행위를 막아버렸네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의료과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 안에서 우리를 내규상 막을 수가 있나? 이건 잘 모르는데 이 문제. 교수 병원 내규사 그러니까 그 병원 내규에 응급센터에서의 현장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쉽게 야, 말해서 이런 내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나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 내규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이씨, 내가 세상을 되게 무심하게 대충 살았구만. 내가 그다지 대학병원 안에서 정치 싸움에 불타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지. 사실 병원도 정치 싸움 하거든요. 라인이 있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인이 있어요. 이걸 잘 안다는 거는 라인을 타는 거고, 나같이 관심 없는 사람은 조영대 넣고 목이랑 흉부 보고 있습니다. 저 박힌 아까 저번에 그 칼 찔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구나. 이거는 MRI를 못 찍어요. 여기 칼이 들어있잖아. 근데 MRI는 자석이거든. MRI 찍으면 잘못하면 칼이 MRI 박히면은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얘가 움직이면서 이게 혈관을 찢어먹을 수도 있잖아. 완전 죽지. 그래서 이건 무조건 CT 찍어야 돼. 날이 호흡할 때마다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어요. 뭐야 조영재 세잖아 씨. 조영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요? 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지. 럽쳐라 비키라고 그러잖아. 잡아야 돼. 오, 근데 이게 사나? 이거 터지면 바로 죽는데. 환자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의료과실로 병원 측이 인정한대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 몰려오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과실로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통하면 100% 주지.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지만, 야, 이게 과실을 인정한다는 거는 내 잘못이요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정치 싸움의 빌미로 병원이 이걸 인정한다고? 아무리 과실이 있던 없던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그 기조실장이 이거 인정하고 나간다고? 이런 결정은 이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의료 과실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의사가 결정해야지 왜 기조실장이 왜 결정하나? 백강역 뒤에는 강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손절치기 하려면 판을 키워야죠. 장관이 몰라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조직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환자를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진 않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치력이 떨어지니까 맨날 정부한테 당하지. 베이스에는 항상 환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무리 정치력을 한다 해도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교수님 안 돼요. 닥치고 얼른 환자 살리는 게 우선이야. 어쨌든 손은 떨릴 거야.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지. 빨리 끝내려면 손은 떨리겠다, 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서로 합의가 되고 개똥같이 소리 하고 있네. 딱 이렇게 밝히는 순간 보호자나 환자는 그걸 딱 쿠킹해서 끝까지 끌고 가. 상호 신뢰 원칙, 뭘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가 쌓이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인정하는 순간 그냥 엮이는 거야. 왜냐하면 판사들이 의사가 뭔가를 인정하면 그걸 가지고 몽땅 뒤집어 씌우거든. 별거 아닌 문제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엮어가지고 판사들이 배상액을 때리니까 의사들도 그냥 별거 아닌 문제지만 입을 닫는 거지.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오해를 할 만한 언급은 일체 안 해. 우리나라는 법원이 갈등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만들어요. 판례가 그냥 갈등을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들도 사회가 협의나 합의로 조절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조지잖아. 이번에도 뭐 교사가 애를 찔러 죽였잖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지를 실무적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조지는 법을 만들려고. 민식이법인가 그거 뭐지? 사실 과속이 원인이 아니거든.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그거는 애기 때문에 어른보다 잘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속이 원인인지 불법 주차를 한 애가 원인인지 부른 엄마가 원인인지 뭐 어쨌든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과속 이래가지고 모든 학교 앞에 다 카메라 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지.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고치고 그걸 해결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고 그로 인한 사회제도를 고치기보다는 법 만들어서 짠 하면은 국회의원은 뭔가 만들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했다 하고 싶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결정했습니다. 여기
국내 저명한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소견.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뭔가 의사를 치는 칼은 다른 의사가 제시하는 논거들이 있어요. 그 논거가 아주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가능성이 있거나 의사들이 낸 소견서가 오히려 이용하기 좋은 부분들에 의해서 정부나 환자나 근거가 부족한 단순히 논문이나 소견서나 보고서에 의해서 의사를 치는 거지. 그러면 그게 결국은 돌아서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런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저런 소견서나 이런 걸 쓸 때 대학 교수들도 하고 쓰면 안 돼.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이런 것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호출하는 것들이 의협 안에서도 부재한 거지. 내가 레전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과서는 나오는데 삭감이래. 그래서 쌤이 나보고 어떻게 되는지 소견서 쓰래. 그래서 내가 그때는 보건사회부였나? 그랬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말단부터 쭉쭉쭉쭉 올라. 그때는 심평원이 없을 때 쭉쭉쭉 올라가서 쭉 따지고 나니까 대가리까지 올라가니까 내가 전화 통화 올 때 1시간 잡고 있었거든. 쭉 올라가니까 결국 뭐의 결론에 해당되느냐? 야, 니들이 논문 그렇게 썼잖아. 학회에 물어봐. 와, 내가 그때 열이 받아가지고 논문이나 소견서나 대학 교수들이 쓰는 게 결국 의사 뒤통수 때리는 거야. 저런 것도 그런 국내 저명한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쓴 소견서가 적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백강혁 교수의 처치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일반적이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의사를 치는 거지. 절대로 저게 객관적이지 않고 그건 의사의 소견이잖아.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와? 내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장면이야. 울고 던지고 소리 지르고 진짜 보고 있으면 짜증나. 개인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밖에 배설이 안 되나. 불편해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있으면. 치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같은 케이스의 환자가 있었음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잖아. 이게 이런 거는 학회에서는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조치도 있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개개인의 의견이 이런 케이스의 모든 것이냐 의사가 의사를 치는 칼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라이브한 의사들은 당하는 거예요. 따져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헬기가 뜨지 못하게 사주한 사람을 저는 이 자리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리플리 증후군 알아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지도 속아. 그렇게 속이다 보면 도덕관념이 틀어지지. 자꾸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도 그 거짓에 매몰돼 가지고 선을 넘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은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짓의 산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 거짓말이 돌아 들어가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지. 위법이나 거짓을 하면은 그놈이 나중에 벌을 받게. 그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이 장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동을 막으려 했던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언제까지 돈 때문에 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돈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적지 않은 애는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죄인 취급은 자,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나는 이 제도 안에서는 안 돼. 끝났어 이제. 박살이 났어. 새로 만들어야지. 뉴 노멀이 필요한 거지. 과거에 공무원들은 의료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그런 권력? 자부심? 그들이 가지는 자부심. 의사들의 직업적 자부심은 까그리 깨부수고 의사는 노예로 삼으면서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난 것이. 돈 갖고 되는 시기는 끝났어. 의사가 정책 파트너가 돼야지 이제 운영될 수 있는. 특히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대가는 환자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금 시츄에이션도 의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환자만 죽어나. 의사들이 하라 안 들어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보여. 이런 일을 댓글을 달면 뭐 의사가 뭐 돈을 잘 벌고 의사 돈 잘 벌면 안 돼요. 의사가 돈 잘 벌어야지. 의사가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의사가 삐리하게 못 사는 나라는 별로 선진국이 아니고 지도 꼬로 받고 있어. 어느 나라에 살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기술료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잘 살죠. 뭐 지금 AI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AI가 되더라도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가 잘 살지 않겠어요. 갑자기 아프리카가 AI 된다고 잘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의사가 정책 파트너로 나서서 정책 결정하고 입안하고 돈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를 도둑놈으로 보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부속품으로 보는 이상 해결은 소속 의료진 11명이 현지 무장단체에게 납치를 당하게 나도 파키스탄 갔을 때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파병군인 참전을 그때 이 펼쳤습니다. 사람이 아마 총을 우리 맞고 상병들은 죽을 거예요. 그지? 무장단종대위가 총상을 입고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러면 죽지 이 사람아. 당한 이현종 대위는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간에도 맞은 것 같은데. 총 맞고 사나? 병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새 일이 좀 생겨가지고. 우리도 그때 파키스탄 갔을 때 영사가 나왔나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석 타고 그때 같이 가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 비즈니스 타고 가고 영사하고 같이 비즈니스 타고 가고 내가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뭐라고 따라가나? 근데 누군지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할 거야. 시설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우선 이게 못 사는 나라 가잖아요. 그럼 수술장이 세팅이야. 그러니까 내과나 조금 이렇게 디바이스가 많이 필요 없는 과들은 약 쓰고 청진기하고 이런 것만 가면 되는데 수술하는 과들은 이게 병원이 셋업이 돼 있어야 치료가 잘 되거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데 가면은 생각보다 치료율이 떨어져요. 이게 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상권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의료 쇼핑하는 파트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술이야. 성 근막염에 각종 감염에다가 다발성 장 처럼 죽어. 왜냐하면 폐혈증 쇼크가 감염이 되면은 이게 계속 피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다발성 장기부전이면 거의 죽어. 보시면 장기 쪽 색깔이 벌써부터 변하고 열렸네? 있습니다. 이쪽부터 수술 시작하시는 게 저건 답 없어. 충분한 혈액 공급 없이는 우리가 수술할 때 뿡뿡뿡 나는 피도 중요하지만 새는 피도 중요하거든. 이게 새기 시작하면 못 잡아요. 조직이 썩었기 때문에 지져도 안 지져져. 조직이 썩으면 잘못한 피가 더 나.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지. 팔다리 근데 안 감염 건드리면 통제부터 죽을 텐데. 시작합시다. 크리틱 체인지. 교사가 이미 죽는 거지 피가 안 가서. 저거 그러면 썩는 냄새가 나. 제 생각엔 목숨이라도 유지하려면 절단하는 게 나을 것 의학이 제일 처음 발달한 게 전쟁 때문에 노지에서 그냥 잘라버렸거든. 그러면서 해부학도 발달하고 의족도 발달. 같습니다. 절단이요? 잘랐어요. 아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절단이요? 아 그럼 더 위험해질 거 뻔한. 톱으로 자르는 거 이게. 자기 옛날에 근무했던 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그쪽 후진 수술장하고 이 레벨이 다른 데로 그러면은 살기가 쉽죠. 얼마나 좋은지 봐봐. 이 레벨과 차이가 있잖아. 지금 살지. When we were in Afghanistan. 이게 보면은 뼈가 파쇄됐고 여기 보면 이물질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이물질이거든. 이거 있으면 이제 조직이 괴사되고 안 나. 이물질이 조직을 낳는데 방해야. 저기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저 뼈는 못 살려요. 저거는 죽었어. 다 뼈가 이렇게 망쳐 빵 깨면 빠개지면 얘를 모은다고 이게 안 살거든. 동그랗다는구나. 저게 옛날에는 사람 뼈를 동결 건조해서 만드는 걸 동종골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요새는 동종골 이식 말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이제 칼슘 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뼈 세포가 그걸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뼈로 바뀌는 그런 조직들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감염이 안 되고 뼈로 잘 바뀌어야지. 이것도 감염되면 다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조직에다가 얘 뼈를 넣는다고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봐야죠. 너무 또 랭스가 길어가지고 저게 원래 뼈로 치환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 판때기 박아야 되거든. 비행기 타고 옮기는구만. 현종대의 기획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력을 입증한 백강혁 교수는 사실 에어윙즈에 의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지원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는 게 쪽팔린 거 아니야? 뭐 대단한 거라고 와서 내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수술할 일이 있어서 일본 자위대를 수술장을 썼거든요. 우리가 내릴 때 걔들도 같이 내렸어. 걔들이 이런 캐비넷에 박스를 막 내리더라고. 이런 손잡이가 달린 키트를 막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가면은 그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수술장 세트가 있어요. 위에 천장에 에어프로라고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은 균이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서 클린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들이 들고 다녔어. 딱 들어갔더니 천막 안이 수술장이요. 그래가지고 야 좀 미안한데 좀 쓰자 해가지고 쓰게 해달라고 해서 좀 썼거든요. 그때 그런 수술장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자국민이 죽으면 가서 싣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국격 아니요? 뭐가 대단하다고 몰려가가지고 이거 보고 박수치고 뭐 야 쪽팔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 하나에 의해서 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게 말이 된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종 쪽팔리는 거야 대한민국이.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대신하고 있구나. 오, 쟤 죽어? 폭발되는 거 옆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 터지면 이게 와서 때리면 전문하면 장 터져.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저런 게 터지면 이게 쓰러지고 이해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불 옆에서 이렇게 빵 터지면 뜨거운 기운이 확 온다니까. 얼마나 저게 임팩이 큰데. 안에 뭐 간 찢어지거나 뭐가 된 거 아니야? 수액 따라요, 팀장님. 네. 착간을 왜 해야 되냐면 이게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 기관지가 이게 우리 오징어 구우면 오징어 쪼그라드잖아. 그것처럼 열화상을 받으면 자꾸 쪼그라드. 나중에 기도가 막혀. 삭간을 해놔야지 쪼그라드는 게 좀 덜하지. 누구요? 간이 뚫리거나 그랬구만. 박혔나 뭐가?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CT실. 그냥 들어가야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봐요. 이제 점점 우리가 CT를 찍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CT를 찍다가 죽으면 헬기 띄우는 거와 마찬가지. 의사가 절차를 밟아서 환자를 살리다가 사망하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의사한테 배상액을 매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의사가 중증 외상구역으로 먼저 옮겨서 수술하다 환자 죽잖아.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CT를 찍어야 되는데 왜 일로 데리고 가냐? 그러면 의사가 절차를 다 안 하게 되니까 판사가 자꾸 의사 보고 절차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환자는 죽지. 안 그래요? 내가 아파서 왔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검사를 다 하고 죽이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이나 판사는 그걸 원하는 거야. 검사하다가 죽이는 거.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인 거를 누가 판단해야 돼? 의사가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고 중증 외상 환자 구역에 수술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줘서 결과에 따라서 의사를 조지는 게 아니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는 면책이 돼야지. 근데 점점 저 상황에서 CT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끔 우리나라 국민과 판사와 사회 분위기가 만드는 거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이 환자를 살리고 싶었으면 나도 중증 외상 환자 구역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점점 우리나라는 CT를 찍게끔 만든 나라가 된다니까. 바로 수술실로. 판단은 집도의의 몫이다. 집도의의 몫인데 집도의가 몫이 뭐냐면 환자를 죽이고 살리는 것 이외에 배상액과 판사가 이야기하는 판결이라는 게 남아요. 이거 안 가. CT 안 가고. CT. 나 찔렸냐고요? 몰라. 해안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지 모르지. 그럼 묻히기만 말을 합니까? CT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술 바로 들어갈 거야, 준비. 얼만큼 찔렸는지는 알아야죠. 어설프게 건드렸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마취과 의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진짜로 열어야 되는 의사면 그때 판단이 뭐가 중요한지를 의사한테 맡겨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한테 권한과 책임감과 그에 대한 판단에 대한 걸 주지 않는 사회라면 무조건 CTC로 가는 거야. 이건 사망입니다. 재훈아, 박 선생 말도 일리는 있어. 아니요, 바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교수님. 저 믿으세요. 선배. 야, 네가 왜 거예요? 그렇지. 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과장단한테 섭외해 볼 테니까 다 같이 그냥. 아니요,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책임져 주나? 그럴 시간 시간 없어요. 없어. 교수님. 제가 집도합니다. 아 참. 보조 부탁드려요. 양 선생. 그래, 알았어. 일단 쇳덩이부터 좀 빼내보죠. 마취 부탁할게. 박 선생, 우리 각자 잘하는 거 이 말 딱 맞는 말이야. 안 판단은 찔렸네. 집도의의 몫이다. 살았잖아. 그지? 죽은 건가? 자,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학문에서 양재원 선생님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떤 데 가면은 전문의를 따고 왔는데 인턴하라고. 너는 니를 내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고 너는 그냥 비지터고 우리의 팀의 일원이 아니야. 넌 내 새끼가 아니야. 의사가 선생님이라고 서로 존중해주고 불러준다는 거는 너를 하나의 의사로서의 인격, 일반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나 살리나 네가 내 레벨에 왔냐, 같이 일할 동료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 불러주면 울어요. 상태가 어땠는데? 열기가 지속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 무슨 손상이 말인지 알아요? 열기가 지속적으로 퍼져 있다는 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냅두고 나서 레스팅이라고 하죠. 그럼 그 안이 계속 있잖아. 이게 안이 익어요. 빨리 찬물에 담궈 손이 시릴 정도로 담궈. 그 말이요. 그래서 자꾸 손상이 퍼지는 거야. 간이 레스팅이 돼. 빨리 빼고 빨리 식혀줘야 돼. 주변 조직 정리하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 잘했다고, 양재원 선생. 학문 1호에서 이름 불러주면 야 너 잘했어, 내 새끼다, 뭐 나랑 같은 수준이다, 이게 동료로서 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의사들 많아요. 우리 사부도 전문의 따기 전까지는 소새끼 말새끼 뭐 뛰어내려라 병신아 뭐 이러는데 전문의 딱 따고 나면 그때부터 절대로 반말 안 해. 강 선생 이렇게 불러줘. 생명의 인색한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가장 큰 국민의 한 명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가치를 두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를 쓰지 않지. 생명을 살리는 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생색만 열라내고 밥, MRI 뭐 이런 것만 급여해주는 척 하죠. 얼마 전에도 뭐 MRI 급여준다 했다가 돈 많이 드니까 아 뜨거 해서 걷어들였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인프라나 펀드를 어디다 쓸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는 거죠.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골든타임을 지키면 돈이 훨씬 덜 들어요. 의사들이 하사람들하는 게 돈이 제일 덜 들어. 아는 척 하지 말고 손 떼야 돼. 공무원들. 그리고 임상 모르는 의사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걔들도 다 손 떼야 돼. 환자도 볼 줄 모르는 게 무슨 정책을 피나? 그러니까 중앙구조단에서 적극 협조하겠다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앙구도단에서 오는 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닥터헬기는 이 대학병원에서 운영해야 되잖아.
돈이 열나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 앰뷸런스 이야기했죠. 환자가 위급한데 이송해놓고 돈 청하면 환자가 주겠어요? 퉁치려고 그러지. 환자 특히 죽어봐. 절대 돈 안 낼걸? 그럼 들어갈 때부터 카드 단말기 끊어야 돼. 근데 닥터기 이용하기 전에 카드 단말기 끊고 갑시다. 그러면은 또 국민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 없는 사람은 이것도 치료받지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할 거란 말이에요. 닥터헬기를 타는 사람이 그에 대한 돈을 낼 생각이 있는 나라가 돼야 닥터헬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닥터헬기를 공짜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운영이 안 되죠. 헬기를 운영하면 돈을 내야지. 우리 병원 앰뷸런스 타고 이송을 했으면 돈을 내야지. 우리 병원의 원복적이 뭐야? 왜 하필 우리 병원이냐고! 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고가 크게 나셔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이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은 심장이 뛰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손을 떼면 심장이 멎으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의사들이 이거 하면서 못 멈추는 사람 많아. 죽은 거 알면서도 그냥 하다 보면 뛰는 것 같이 보이거든. 경험이 있어야 나도. 순수한 의사들은 자기의 개인적 감정과 의학적 지식이 부딪히는 그런 거를 못 놓기도 하지. 당신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환자를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하던 그 의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의사는 이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이렇게 안 변하면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변해 있어요. 의사가 의사 노릇만 해도 병원이 운영되는 구조가 돼. 주차장이나 식당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받고 그게 돈이 운영이 되고 세금 내고 직원 봉급 주고 해도 병원이 돌아가야지 의사가 자기의 본분을 유지할 수가 있죠. 아니면 자꾸 눈을 딴 데 돌려야지. 이 사람은 뭐라 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이제 중증 외상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의료진들의 처우 개선이 적혀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저희가 3년 내로 지자체별로 중증 외상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정이 위험한. 뭐 예정이네요. 확정은 없고. 오, 정확한 지적이야. 외상센터에 가면 제가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지. 우리 선생님들 의사가 된 이유 그거 아니었나? 자,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진짜 의사라고 하면 개인적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거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진짜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도 나는 팔다리가 휜 사람을 똑바로 해주고 싶다. 그것도 의사가 되는 목적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외과 의사가 하는 일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되게 축소가 되고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외과 의사가 되게 매력적인 거죠. 나도 외과 의사의 한 축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오늘도 허리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은 사람을 펴가지고 못 걸었는데 그 사람 내일 되면 걷게 될 거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하는 보람이고 재미죠. 사실 슬기로운 의사 생활할 때는 의학적인 면만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사회 분위기나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의사로서 의사의 목소리를 내는 방향이 좀 달라졌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자가 검열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의학적인 것 이외에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그런 거니까. 뭐 우파 정당이건 좌파 정당이건 정권을 잡고 나서 한 번도 의사가 일하기 편하게 제도를 만들어준 정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료는 공산당이고 사회주의, 의사를 하나의 부속품이고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그리고 못하면은 오히려 뭐라 그러고 잘못되면 의사 책임만 지는 제도는 사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얼마나 생각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내에 이 제도는 무너지게 돼요. 빨리 끝나면 1, 2년 내에 국가가 서포트 한 데는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발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의사를 조지면 몇 년 더 갈까 싶어서 조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 드라마를 보시면서 너무 판타지에 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증 의사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고 저같이 뭐 별로 중증 의사과 관계없는 정형외과 의사도 아는 대로 코미트를 했으니 뭐 너무 또 의사 선생님들끼리 저는 뭐 모르는데 왜 이런 코미트를 하나 색안경 끼고 봐주시지 마시고 탁과 의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